집에서 실험하자 닥선생입니다. 방금 전 선생님의 마술은 잘 보았나요? 마술이 아니라고요? 마술입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보리차를 끓일 때 이렇게 보리가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보리가 왜 빙글빙글 돌았을까요?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보리한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예리했어요. 열 때문일 거라고 여러분이 잘 추측했네요. 그러면 물속에 있던 보리는 열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정말? 진짜? 우리의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무엇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험이죠. 그럼 실험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탐구 문제죠. 여러분이 추측한 것을 바탕으로 탐구 문제를 만들면 액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제 실험을 계획해 볼까요? 실험을 계획할 때는 다르게 해야 할 조건, 같게 해야 할 조건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액체의 온도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같게 해야 할 조건은 액체의 종류가 되겠죠. 그러면 실험 방법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액체의 온도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을 준비하면 되겠죠. 20도, 60도라고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온도 차이가 나는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같게 해야 할 조건이었던 액체의 종류, 어떤 액체로 쓰면 좋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수돗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마술을 보여줄 때도 물로만 마술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열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물속에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속에 가벼운 물질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벼운 물질로 사용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실험에서 물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험 재료를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차가운 물을 담을 큰 통, 파란색 물감, 따뜻한 물을 담을 작은 통, 빨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든 총 금액은 0원이었어요. 선생님, 빨대는 왜 필요해요? 교과서 실험에서는 스포이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스포이드를 구하기 힘드니 빨대로 실험을 해보았어요. 먼저 빨대를 손으로 쥐고 액체 속에 넣어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빨대 윗구멍을 막고 듭니다. 액체를 넣을 통으로 빨대를 옮긴 후 엄지손가락을 듭니다. 이제 같이 실험을 해봅시다. 큰 통에 차가운 물을 2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빨대를 사용해서 수조 바닥에 파란색 물감을 천천히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가득 담은 작은 통 위에 큰 물통을 올려줍니다. 이제 같이 관찰해볼까요? 아래에 있던 잉크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가 희미하게 보이니 아쉬워요. 그래서 눈에 확 띄는 실험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유리컵 4개를 준비합니다. 찬물을 담을 통에는 파란색 물감을, 따뜻한 물을 담을 통에는 빨간색 물감을 넣어줍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2병씩 담습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병을 유리판으로 막은 다음 따뜻한 물이 담긴 병에 거꾸로 올려두고 유리판을 뺍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병을 유리판으로 막은 다음 따뜻한 물이 담긴 병에 거꾸로 올려두고 유리판을 뺍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병이 아래에 있을 때는 물이 거의 섞이지 않지만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병이 아래에 있을 때는 따뜻한 물이 위로,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섞이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액체에서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관찰한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실험 결과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나 그래프,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물감의 이동 방향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목은 뜨거운 물에 닿았을 때 찬물에 있는 물감이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관찰한 결과를 실험 관찰 19쪽 1번에 화살표로 나타내 봅시다. 파란색 잉크는 어떻게 이동하였을까요? 실험 관찰 19쪽 1번에 파란색 잉크가 움직인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주세요. 다 표현해 보았나요? 같이 확인해 봅시다. 뜨거운 물에 닿아 있는 쪽에 있던 파란색 잉크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파란색 잉크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나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물감의 이동 방향이죠. 첫 번째,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그런데 물질이 혼자서 이동했나요? 아니죠. 물이랑 같이 이동했죠. 그래서 두 번째,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액체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에서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대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실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탐구 문제는 액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봅시다. 실험 관찰 19쪽 2번입니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 적어보았나요? 그럼 액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액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앞차시에서 우리가 고체에서 열의 이동 방향을 이야기할 때 그때 내렸던 결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온도가 높은 고체에서 온도가 낮은 고체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액체에서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대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랑 대류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생활 속에서 액체의 대류 현상은 우리가 언제 관찰할 수 있을까요? 보리차를 끓일 때,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에 찬물을 부을 때, 그 외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더 떠오르지가 않네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찾은 액체의 대류 현상을 담벼락에 남겨주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적어준 담벼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나 전도와 단열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덕에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확인 안 한 친구들은 친구들이 적은 것을 확인하러 꼭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숨겨진 퀴즈! 미니꼬닥쌤이 자음이나 모음이 적힌 단어를 들고 나타났어요. 보여준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면 퀴즈의 답이 나옵니다. 퀴즈의 답을 맞힌 친구는 개학 후에 엄청난 선물이 기대하세요. 오늘의 퀴즈 답은 이번 주 목요일 퀴즈 사이트에서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까지 고체, 액체의 열의 이동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알아볼까요? 기체에서 열의 이동 방향을 다음 시간에는 알아볼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은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